혹시 한번 심어 놓으면 여러 해 동안 계속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해마다 다시 모종을 사지 않아도 되고, 여름이 끝났다고 해서 수확이 멈추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게다가 그 열매를 몇 달 동안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저는 한국의 기후와 현실에 맞추어 우리가 거의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식물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토마토보다 더 오랫동안, 더 꾸준히, 더 안정적으로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전라남도에 사는 김영수 씨는 72살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늘 집 뒤편 작은 마당이 먼저 생각난다고 말합니다. 전쟁 이후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던 시절, 그의 부모는 가능한 모든 것을 심었습니다. 고추, 배추, 콩, 감나무, 그리고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몇몇 열매 나무들. 그때는 씨앗을 사는 것보다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한 번 심어 오래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은 가족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해마다 다시 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봄이 오면 모종을 사고, 여름에 수확하고, 가을이 지나면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다시 반복합니다. 이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른 선택지는 없었던 걸까요? 혹시 우리가 잊고 지낸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국에서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나무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수확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심고 여러 해 동안 지켜보며 가족과 함께 열매를 나누는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는 과연 무엇일까요? 남미가 원산지이지만 이미 여러 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타마릴로라는 과실나무입니다. 겉모습은 길쭉한 토마토를 닮았고 색은 붉은빛에서 주황빛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자라는 방식은 우리가 익숙한 한해살이 토마토와 전혀 다릅니다. 타마릴로는 빠르게 자라는 다년생 나무로 조건이 맞으면 몇 해 만에 사람 키를 훌쩍 넘습니다. 잎은 넓고 심장 모양에 가지 끝마다 송이처럼 열매가 달립니다. 제주도나 남해안처럼 겨울이 비교적 온화한 지역에서는 노지 재배도 가능하며 부산 일부 지역에서도 방풍이 잘 되는 장소라면 여러 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부 지역에서는 대형 화분에 심어 겨울철에 실내나 온실로 옮기는 방식으로 충분히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에 사는 68살 박철수 씨는 소규모 농장에서 타마릴로를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몇 그루를 심었지만 두 번째 해부터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자 생각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여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수확이 이어졌고 과육은 새콤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있어 소스로 만들기에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매년 모종을 다시 사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큰 안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토마토는 몇 달 동안만 수확하고 끝나지만 타마릴로는 조건이 맞으면 훨씬 긴 기간 동안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한국의 모든 지역에서 완전한 다년생으로 자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온실, 베란다, 마당 한켠에 따뜻한 자리만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는 마음입니다. 한 번 심어보고 그 나무가 계절을 건너 다시 싹을 틔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경험은 해마다 반복되는 재배 방식과는 또 다른 감각을 선물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수확량과 노동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단순히 흥미로운 나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경기도에서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65살 이민호 씨는 매년 봄이면 토마토 모종을 여러 포기 구입합니다. 지주대를 세우고 가지를 정리하고 병충해를 관리하고 여름 내내 물을 자주 줍니다. 그는 수확의 기쁨을 분명히 느끼지만 해가 바뀌면 모든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한 포기에서 얻는 수확량은 결코 적지 않지만 그 생명은 한철로 끝납니다. 반면 타마릴로는 일단 뿌리를 내리면 해마다 다시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해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세 번째 해에는 수확이 안정됩니다. 한 그루에서 얻는 연간 수확량은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같은 자리에서 반복 재배하는 토마토보다 더 많은 열매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동의 방식이 다릅니다. 매년 모종을 준비하고 다시 심고 다시 지주를 세우는 과정이 줄어듭니다. 물론 초기 정착기에는 물 관리가 필요하지만 뿌리가 자리 잡으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랍니다. 이민호 씨가 만약 한쪽 구역에 다년생 과실나무를 함께 심는다면 어떨까요? 매년 반복되는 작업의 일부를 줄이면서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열매를 기다리는 또 다른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가 옳고 그르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토마토는 여전히 훌륭한 작물이고 한국인의 식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다만 선택지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시야는 넓어집니다. 매년 씨앗과 모종을 사는 방식에만 익숙해져 있다면 다년생 작물이 주는 장기적 안정감은 쉽게 떠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그루의 나무가 여러 해에 걸쳐 같은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해마다 봄이 와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라있는 나무가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수확량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노동의 반복을 줄이고 기다림의 시간을 축적하며 정원과 함께 나이를 먹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왜 이런 선택지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궁금증을 품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의문에 다가섰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수확이 가능하고 노동을 줄여줄 수 있는 나무라면 왜 한국에서는 거의 보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식의 단순한 설명보다 재배 환경과 유통 구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농업은 계절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봄에는 모종 시장이 활기를 띠고 여름에는 수확이 집중되며 가을이 되면 정리하는 순환이 반복됩니다. 종묘 회사와 원예 매장은 이 주기에 맞춰 운영됩니다. 해마다 모종을 판매하고 비료와 자재를 공급하며 새로운 품종을 소개하는 방식이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다년생 과실나무는 이 구조와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한 번 심으면 여러 해 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매년 같은 고객이 다시 구매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또한 타마릴로는 저장성과 맛의 개성이 있지만 대량 유통에 최적화된 품종은 아닙니다. 껍질이 얇아 장거리 운송에 신중함이 필요하고 익는 시기가 비교적 분산되어 대규모 일괄 수확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형 마트 중심의 유통 환경에서는 일정한 모양과 규격, 동시에 대량 공급이 중요합니다. 이런 기준에 맞추어 개량된 작물들이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기후입니다. 한국의 겨울은 비교적 길고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한파가 찾아옵니다. 노지에서 다년생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제주도나 남해안처럼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중부 지역에서는 보호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환경적 제약은 자연스럽게 대중적 확산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타마릴로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주류가 되지 못한 채 일부 재배자들의 선택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많이 보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선택지가 주변에 있습니다. 단지 익숙한 방식이 아닌 다른 길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이 아닙니다. 구조와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실에 맞게
이 나무를 어떻게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구조와 환경을 이해했다면 그 안에서 어떻게 시도할 수 있을지를 찾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타마릴로는 강한 서리를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제주도나 남해안처럼 겨울이 비교적 온화한 지역에서는 바람을 막아주는 장소를 선택해 노지 재배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집 벽 가까이 햇빛이 충분히 들고 찬바람을 덜 받는 자리라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산에 사는 70살 정수진 씨는 작은 마당 한쪽에 타마릴로를 심고 겨울마다 두꺼운 멀칭으로 뿌리를 보호합니다. 한파 예보가 있을 때는 간단한 덮개를 씌워 냉기를 막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관리만으로도 몇 해째 나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부 지역이라면 대형 화분을 활용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사용하고 초기에 충분히 물을 주어 뿌리가 자리 잡도록 돕습니다.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을 확보해야 하며 가지가 지나치게 무성해지면 가볍게 정리해 형태를 잡아줍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는 실내나 온실로 옮겨 저온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수확은 열매가 충분히 색을 띠고 약간 부드러워졌을 때 이루어집니다. 손으로 무리하게 잡아당기기보다는 가위를 이용해 줄기를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확한 열매는 서늘한 장소에서 몇 주 동안 보관할 수 있고 일부는 소스나 잼으로 만들어두면 활용도가 높습니다. 타마릴로는 과도한 비료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유기질 비료를 정기적으로 보충하면 안정적인 성장을 돕습니다. 병해충은 토마토에 비해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진딧물 발생 여부는 관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을 기대하기보다 경험을 쌓는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한 그루만 심어도 충분합니다. 그 나무가 사계절을 지나며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는 것 자체가 배움입니다. 정수진 씨는 수확한 열매 일부를 이웃과 나누며 작은 기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 그루에서 시작된 시도가 점차 주변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에서 우리는 단순한 재배 기술을 넘어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 그루의 나무에서 시작된 작은 시도가 왜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수확량을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식료품 가격 상승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수입에 의존하는 농산물이 늘어나면서 계절과 환율, 국제 정세에 따라 가격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당이나 베란다에 자리 잡은 한 그루의 과실나무는 생각보다 큰 안정감을 줍니다. 김영수 씨는 손주와 함께 열매를 따던 날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아이는 처음 보는 과일을 신기해했고 할아버지는 그 나무가 계절을 지나 다시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단연생 작물은 시간을 축적합니다. 매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대신 이미 자라있는 나무가 봄을 맞이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기다림을 배우고 자연의 리듬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또한 이런 경험은 세대 간의 대화를 만들어냅니다. 과거에는 마당에서 여러 해를 함께한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감나무, 매실나무, 포도나무처럼 가족의 기억과 연결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타마릴로 역시 그런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넓은 마당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화분 하나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스스로 일부 식량을 책임질 수 있다는 감각은 심리적인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가족의 일상에 스며들고 계절마다 변화를 보여줄 때 우리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다음 세대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나누고자 한 이야기는 특정 작물을 과장하거나 기존 방식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잊고 지냈던 또 하나의 가능성을 다시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토마토는 여전히 훌륭한 작물이고
한국인의 식탁에서 소중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심고 여러 해를 함께할 수 있는 나무가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선택지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따뜻한 바람 속에서, 남해안의 햇살 아래에서, 혹은 중부 지역의 작은 온실 안에서 한 그루가 자라고 있다면 그 나무는 매년 봄마다 다시 시작할 필요 없이 이미 자라있는 상태로 새 계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씨앗을 사고 모종을 심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지만 다년생 식물이 주는 안정감은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것은 노동을 줄여주는 편리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간을 함께 쌓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한 해 수확하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여러 해를 지나며 점점 더 익숙해지는 존재와의 동행입니다. 김영수 씨가 손주와 함께 열매를 따던 장면처럼 그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기억의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따뜻한 지역에 살고 있다면 한 그루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추운 지역이라면 화분이나 온실에서 작은 실험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선택해보는 경험입니다. 우리가 모든 식량을 직접 재배할 수는 없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은 삶의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한 번 심고 여러 해를 지켜보는 일, 그것은 단순한 재배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새로운 선택지를 마음에 담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